운동을 매일 하고 건강관리에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 걷는 것조차 힘이 들 정도로 병이 날 때가 있습니다. 걷기만 했는데 발목이 나가고 무릎이 나가고 고관절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의원 교수는 걷기만 했는데 어딘가가 나빠졌다는 사람의 문제를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걷기 운동만 했을 뿐인데 어딘가 나빠진 이유는 그 사람에게 딱 3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걸 밝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입니다. 제가 가진 습관이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이 참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만 스스로 점검해 보셔도 충분히 더 건강하고 더 느리게 나이 들게 됨을 경험하실지도 모릅니다. 한빛라이프에서 2023년 12월 11일 발행되었습니다. 저자인 정의원 교수님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입니다.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내과 실습 시절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먹던 처방약 중 특정 약을 빼자 며칠 만에 멀쩡해지는 모습을 본 후 노인의학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책을 통해 습관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저자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책을 통해 3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3가지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연성 부족. 걷기 운동만 했는데 어딘가가 나빠지는 이유의 첫 번째는 유연성 부족입니다. 이 유연성에 해당되는 곳은 특히 고관절, 견관절과 흉추의 유연성이 부족한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나온 고관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관절은 골반의 광골구와 태퇴골의 대퇴골두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쉽게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견관절은 견갑골의 관정강과 상완골두 사이의 정형적인 그냥 어깨 관절입니다. 흉추는 척추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며 경추와 요추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3부분의 유연성이 부족함을 저자는 말해줍니다. 고관절은 허벅지와 종아리를 포함한 전체적인 다리를 안과 밖으로 움직이고 회전을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참고로 요즘 30대에서 50대에 고관절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관절에 들어가는 혈액순환이 감소되어 뼈가 괴사되는 질환인데요. 대개 음주와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에 의해서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 관절들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걸을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제한되어 일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다른 근육은 지나치게 이완되어 한쪽만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발의 아치, 발목, 무릎, 고관절과 허리, 목을 포함하는 여러 관절과 근육 및 인대는 긴 거리를 걷고 달리는 과정에서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진화되어 있다. 이 모든 요소가 율동적으로 움직이며 그 과정에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관절이나 힘줄에 부담이 가해져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 이어서 2번째 이유를 살펴보죠. 2번째, 코어 근육 부족. 대한스포츠의학회에 따르면 코어 근육은 위로는 횡격막부터 아래로 골반 부위까지 허리, 배, 골반을 음료수 캔 같은 형태로 둘러싼 여러 근육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코어 근육들은 신체 움직임에 따른 상호작용, 역할의 조절을 통해 허리 움직임을 잡아주고 멈추게 하여 허리뼈 움직임 감소, 안정 유지, 손상 반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책에 따르면 코어 근육이 부족한데 걷기 운동을 할 때 이렇다고 합니다. 척추와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몸의 중심부인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안정성과 균형이 떨어져 걷는 동안 몸이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허리, 무릎, 발목 등의 부상을 유발한다. 걷다가 허리에 담이 들리거나 걷기 운동을 한 후 디스크 또는 척추 관협착증이 악화됐다면 대부분 코어 근육이 약한 경우다. 이어서 빠르게 3번째를 알아보죠. 3번째, 엉덩이 근육의 취약성.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걷는 동안 발의 착지와 밀기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리 근육과 무릎,
발목 관절에 불필요한 긴장과 부하가 가해지고 통증이 생기거나 관절염이 악화되기도 한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한데 걷기 운동을 할 경우 걷기를 견딜 수 없을 정도, 즉 근골격계의 내재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역량 이상의 걷기를 감행하면 어딘가에 탈이 나는 거라고 저자는 알려줍니다. 결국 본인의 몸을 먼저 만들어 놔야 모든 운동을 함에 있어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본인의 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재 역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재 역량이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한 노화를 위해 제시한 개념입니다. 이동성, 인지, 정신적 안녕, 활력, 감각기, 시청각, 사회와 물리적 환경 등이 내재 역량 영역을 구성하며 쉽게 말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능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고장난 부분을 측정한 것이 노쇠지수라면 고장나지 않은 부분이 내재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노쇠지수. 노쇠지수는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병의 유무, 걷는 속도 등의 신체 기능,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 우울감의 유무 등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요소를 측정해 몸의 고장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100개 중 10개가 고장나면 노쇠지수 0.1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노쇠지수가 0.25 정도가 되면 집안일이나 식사 준비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4등급 정도를 받고 국비 지원으로 요양보호사를 하루 3시간까지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면 본인의 내재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운동을 해도 더 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내재 역량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의 핵심이겠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 알릴 사실이 있는데요. 마인드무비를 개인 맞춤 제작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질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문 순서가 아닌 질문지 답을 주신 순서에 의해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충분히 생각하시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한편 마인드무비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는 본인 또한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던 일을 알려주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나 역시도 경험했던 일이다. 나는 지난 20년간 거의 매일 잠자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공부나 일을 했다. 달리기와 수영, 약간의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고 했지만 의자 위에서 쌓인 시간의 위력은 엄청났다. 운동 가이드라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매주 150분 정도는 달렸고 주 2회는 근력 운동을 했으니 그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박사과정 마지막 해의 일이다. 한강을 달리던 중에 갑작스레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목, 턱으로까지 퍼졌다. MRI를 찍어보니 한마디로 척추가 가속 노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앉아서 글을 읽고 쓰는 중에도 통증이 따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운동관리사를 찾아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고 알렉산더 테크닉을 공부했다. 그동안 따로 떼어놓고 보았던 자세와 근육, 관절의 연결성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달리기를 멈추어야 했고 가장 먼저 고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만 2년 정도를 노력해서 전반적인 근골격계의 내재 역량이 회복되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달릴수록 목과 허리가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제서야 몸을 축내지 않고 제대로 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저자 또한 고관절의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결국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회복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저자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는 정적, 동적 스트레칭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코어 근육은 플랭크나 브릿지 같은 운동을 통해 강화할 수 있고 스쿼트나 런지 같은 둥근 강화를 위한 운동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걷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책에서는 이 운동의 효과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관절에 부담이 덜해지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앉기, 서기, 집안일 하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몸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 걷기와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을 실천하기는 어렵죠. 본인의 내재 역량이 어떤지도 진단하기 어렵고요. 저자는 건강운동관리사나 물리치료사 등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꾸준히 실천해 전반적인 근골격계 내재 역량을 개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걷기 자세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부위별로 세분화해서 말해주는데요. 기억하셨다가 걸을 때마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본 뒤로는 앉는 자세부터 고쳐 앉게 되는군요. 걸을 때 자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걸을 때 머리는 치켜들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턱을 살짝 당겨줍니다. 목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활동을 하며 걷지 않는 걸 강조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것은 목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그 결과로 자세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깨는 편안하게 바깥쪽으로 약간 내려가 있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는 두 어깨뼈가 좌우로 서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깨를 치켜들거나 억지로 펴려고 하면 긴장감이 생겨 몸이 편안하지 않게 됩니다. 이 동작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승모나 목에 긴장이 심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등은 곧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는 중립 상태로 자연스러운 S자 만곡을 만듭니다. 배를 내밀고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근에 힘을 살짝 주고 배를 당겨 척추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의 부담을 줄이고 자세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팔을 움직이면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이 앞을 향하도록 하고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여 발가락으로 밀어냅니다. 보폭은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끝으로 균형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걷는 동안 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복부 근육에 약간 힘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똑바로 서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배나 허리에 과도한 긴장을 주면 오히려 목이나 허리에 통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걸을 때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율동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자각해 보라고 하는데요. 관절이 굳은 채로 걸으면 발꿈치가 땅에 닿는 충격이 척추 전체로 전해지고 무릎 연골에도 부담이 갑니다. 안정된 자세로 잘 걸을 수 있게 되면 걷는 과정만으로도 전체적인 근골격계 균형이 개선되면 주요 근육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한데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몸이 따뜻해지고 근육이 풀릴 때까지 점차 속도를 높임을 추천합니다. 이때 신발 사이즈도 알려주는데요. 발에 맞는 사이즈를 신어야 하는데 발바닥을 잘 지지해주는 굽과 넉넉한 앞구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맨발 걷기가 유행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맨발 걷기는 종종 방송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죠. 바른 자세로 맨발 걷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발을 신었을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일 텐데요. 저자도 맨발 걷기 효능이 좋음을 말해줍니다. 맨발 걷기는 마음 챙김 명상과도 비슷해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관절과 근육을 더 잘 느끼고 또 섬세하게 사용하면서 걸을 수 있기에 일반적인 걷기에 비해 자세가 개선되며 코어를 비롯한 여러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코어가 개선되면 호흡이 가라앉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배변과 배뇨의 불편감이 나아진다. 한마디로 화병 약인 셈이다. 저자는 화병에는 맨발 걷기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화병의 증상에는 손발 저림과 차가움, 온몸에 설명되지 않는 통증, 이유 없는 불안감, 목의 이물감 등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이런 증상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설계된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만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도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즉각적인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며 지질 패턴이 나빠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급속히 노화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정상적으로 일상 활동을 하는 경우 근육량은 노화에 따라 1년에 1% 정도 감소하는데 침상에 누워 있는 경우 하루에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보통 1년에 1%가 누워 있으면 하루에 1%가 감소한다고 하니 1년 동안 누워 있다 생각하면 무섭네요. 근육량이 감소하는 만큼 노화도 더 급속히 진행된다고 하니 근육량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활발한 신체 활동은 근육, 관절, 심장 등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걷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자세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내재 역량도 높아져서 90세에 가깝다고 해도 젊은 성인과 비슷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재 역량을 높이려면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기본이고 고관절, 경관절, 흉추의 유연성을 높여야 하고 코어 근육 강화, 엉덩이 근육 강화가 필수입니다. 100세 시대에 골골거리며 100세를 갈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100세를 갈 것인가는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한편 저자를 찾아온 72세 남성은 젊을 때부터 주 3회 이상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에 자부심이 있던 그가 노년내과 의사인 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결국 어딘가 나빠졌기 때문이겠죠. 한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헬스장이 문을 닫았고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이전보다 근육이 많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운동을 시작한 그는 과거와 달리 허리와 목에 담이 자주 걸려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드리프트를 포함한 근력 운동을 한 후 허리에서 갑자기 통증이 느껴졌다. 근처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에 염증이 생겨 허리 주사를 맞아야 하며 앞으로 근력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평생 근력 운동에는 자신이 있었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허리 주사도 맞았지만 큰 차도가 없었고 앞으로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해졌다. 운동에 자신이 있었던 분도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자는 운동을 하면 자세를 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운동하는데 왜 아프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저자는 운동을 통해 고착된 자세를 풀어주는 것은 분명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루는 24시간이고 하루 중 운동을 하는 데 쓰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 30분 정도인데 8시간의 움츠러든 자세는 운동 1시간의 노력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함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는데요. 오랜 시간 앉아서 노트북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어 근육을 풀어버린 상태로 앉아서 목을 앞으로 빼고 있으면 상체를 잡아주는 광배근과 하부 승모근 등의 등 근육을 잡아당겨져 늘어나고 반대로 앞쪽에서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흉쇄 유돌근, 견갑골과 몸통을 연결하는 소흉근은 짧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어깨 주변이 딱딱해지면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상부 승모근과 턱 근육에도 긴장이 됩니다. 결국 거북목이 되는 거죠. 요추와 경추의 커브가 사라져서 소위 일자목, 일자 허리가 되는 겁니다. 이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점점 무서워지는데요. 거북목은 허벅지 근육이 짧아지고 엉덩이 근육이 취약해지면 고관절이 제대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내재 역량이 작아지고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큰 충격이 일자가 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로 가해져 목과 허리에 탈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완충작용으로 몸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바르지 못한 자세로 완충작용을 하는 커브를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즉 앉을 때도 서 있을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함을 강조합니다. 그럼 바른 자세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죠. 바른 자세로 앉을 때는 앉아서 궁둥뼈 결절을 손으로 찾아봅니다.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었을 때 좌우로 만져지는 작은 동전 크기의 돌출부가 있는데 이 뼈가 바닥에 닿도록 앉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그 뼈를 의식하고 그 뼈가 의자 앉는 바닥 부분에 닿도록 하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도 모두 연관성이 있게 만들어졌군요. 그리고 의자 높이를 알맞게 조절해야 하는데요.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도록 하고 무릎과 발가락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여기선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둥뼈 결절을 중심점으로 몸을 앞뒤로 움직여보면 허리나 등, 목의 움직임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움직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나와주어야 한다. 이 움직임이 되지 않으니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등뼈가 굽고 목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복근을 의식한다.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근에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요추 전만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고 호흡도 편안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수리와 궁둥뼈 결절이 일직선이 되는 자세를 만들어 앉으면 긴장이 없는 중립 자세로 앉는 것이 된다. 그럼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설 때는 이 자세에서 그대로 고관절과 무릎을 펴주면 됩니다. 그리고 턱을 당깁니다. 여기도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덜미에 갈고리가 있다고 상상하고 갈고리가 내 머리를 앞과 위로 당긴다고 생각해보자. 정수리 위로 올라가며 키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된다. 당장 뒤쪽 머리카락을 잡고 직접 들어 올리면 비슷한 느낌이 난다. 턱과 목, 어깨 주변에 긴장을 풀고 양쪽 어깨뼈는 뒤로 당겨서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 아래쪽으로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좋다. 앞서 사례에 있던 72세 남성도 이 내용으로 연습한 결과 서서히 통증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쁜 습관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교정하는 데 실패하는데요. 저자는 물리치료사의 조언과 교정을 받는 것,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등을 배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깐 영상 앞에도 말한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FM 알렉산더가 창시한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만 있다면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바뀐다. 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자각하고 회복시키는 충분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인데요. 한국 알렉산더 테크닉 협회에 따르면 의식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자기를 사용하는 기술이며 잘못된 습관에 의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탈학습적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만두면 올바른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FM 알렉산더가 한 말입니다. 올바른 것은 노력하여 얻어지는 정답 같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을 간섭하는 습관들을 그만둘 때 스스로 회복된다는 자연의 이치를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공부라고 하는데요. 이 공부에는 7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이를 배우는 것이 좋다고 했을까요? 자연스러운 자세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좋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내가 하고 있는 자세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감각의식 속에 있는 오류를 수정하면 몸 스스로가 긴장을 해소하여 저절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이루어간다는 중추 조절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더보기란에 홈페이지 URL을 참고해 주세요. 바른 자세는 알게 되었는데 중요하다던 유연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유연성이 저하되었을 때의 악순환을 살펴보죠. 유연성이 부족해지는 노년기에는 순발력, 균형 감각 등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유연성 저하는 총체적인 신체 기능 감소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연성의 감소는 통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관련된 근육이나 관절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특정 관절과 근육에 긴장과 부하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유연성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신체가 편안하게 움직이는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근육과 관절의 사용 빈도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는 더 줄어들며 이로 인해 더욱더 활동이 줄고 그럴수록 유연성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그럼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죠. 저자는 식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포함한 근육과 관절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인대를 늘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장하며 근육의 힘과 내구성을 향상합니다. 오랜 기간 쌓인 긴장과 경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는 것이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3-4번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매일의 루틴처럼 하루에 단 몇 분씩이라도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선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태권도, 발레 등의 운동이 전신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배우지 않아도 일주일에 3-4회 꾸준하게 하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저강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임을 추천합니다. 한 부위보다는 몸 전체를 아우르는 동작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 때 집에서 유튜브로 요가를 했었는데요. 확실히 요가를 하면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 나서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하지만 저자는 혼자서 하기보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끝으로 근육 건강에 대해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연 1%씩 근육량이 감소하고 누워있으면 하루에 1%씩 감소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코어 근육, 즉 복부와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몸 전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세가 나빠지고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며 호흡이 얕아집니다. 또한 배뇨와 배변 기능이 나빠지며 소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걷기 같은 일반적인 운동을 해도 역효과가 나타나기 쉽고 부상을 입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근육 부족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울증이 악화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며 식욕이 줄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매일 하루 15분으로 가벼운 덤벨이나 고무밴드 혹은 맨몸 운동을 함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좀 적응이 되면 30분에서 40분 정도 늘려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2-3개월간 꾸준히 하면 소화불량, 요실금, 변비, 위식도 역류처럼 약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증상이 큰 폭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인 국민체력 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로 집 근처 센터를 찾아 나의 몸 상태를 평가받고 운동 처방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도 더보기란에 URL을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책 어떠셨나요? 저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사실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 책을 읽고 저도 앉아있는 자세부터 교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확실히 회사를 다닐 때는 출퇴근 때 걷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나가 산책도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통 그러질 않으니 건강이 살짝 나빠진 느낌이 들던 차였습니다. 우연히 와이프와 서점에 갔고 서점에서 눈에 띈 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 시점에 너무 딱 맞는 책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소화불량에 자주 걸리는 것 같고 살도 좀 찌고 있음을 느꼈거든요. 그냥 40대 중반이 다 되어가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책을 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저는 앉아서 일하는 것이 많다 보니 점점 고개가 앞으로 쏠리는 게 느껴지긴 했었는데요. 이것부터라도 바른 자세로 습관을 잘 형성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책에 나온 대로 제 뒤통수에 있는 머리를 잡아당겨 보니 목과 어깨에 긴장이 풀리면서 매우 편안해짐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잡아당겨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그 느낌을 기억해서 앉거나 서 있어야 하니까요. 다음 편은 리처드 도킨슨의 신 만들어진 위험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 책을 소개하면서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요.
보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욕까진 아니지만 욕 비슷하게 하신 분도 있고 비난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요. 이 책을 하게 되면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관점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비난을 하시면 좋지 않죠. 그래도 금방 책 들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